스터디 카페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매출입니다. 우리가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구는 운영하기 쉬워서, 또 어떤 누구는 스터디 카페를 하면서 투잡도 가능하다고 하니 시작하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주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돈을 못 버는데 운영하기 쉬운 게 무슨 장점이겠으며, 돈을 못 버는데 투잡이 가능한 게 무슨 장점이겠습니까? 모든 건 돈을 잘 번다는 가정하에 있는 추가적인 장점일 뿐입니다. 자, 그럼 제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잃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번다는 관점이 아니라 어디에 차려야 내가 돈을 잃지 않을까, 어떤 브랜드를 차려야 내가 돈을 잃지 않을까, 이렇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저는 스터디 카페 상권 조사를 하면서 수많은 스터디 카페를 방문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를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구나를 배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되는 걸 카피하는 데 중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잘 되는 걸 카피하는 건 유행을 바라는 것이고, 망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건 근본 핵심을 배우는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브랜드를 차려도 누구는 대박나고 누구는 망합니다. 제가 바로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사진은 같은 브랜드입니다. 스터디 카페 임장을 많이 다녀보신 분은 어떤 브랜드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 브랜드는 인테리어가 모두 똑같습니다. 같은 브랜드를 차려도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대박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상권의 차이와 운영의 차이입니다. 그럼 상권과 운영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상권입니다. 어디는 사장님이 풀상주로 운영해서 잘 되던데요? 그게 바로 잘 되는 걸 잘못 카피한 예입니다. 독서실에 사람이 풀상주 한다고 안 망했을까요? 무걸리 독서실이 넘쳐납니다. 스터디 카페라고 다를까요? 음료를 파는 한 스터디 카페가 있습니다. A라고 칭하겠습니다. 음료 하나를 구매하면 2시간권을 주는 시스템인데, 친절한 카운터 알바생이 음료를 내려주고 매장 관리도 도와줍니다. 9월 시험기간 전체 100좌석이 넘는 좌석 중에 15명이 있습니다. 이 매장은 한 층을 전체 다 쓰는 매장이라 최소 100평은 될 테고, 창업비는 어마무시하고 임대료에 관리비에 알바생 풀로 돌리는 인건비에 마이너스가 몇백은 될 겁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 참 지옥 같지 않나요? 그런데 이 스터디 카페에서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스터디 카페입니다. B라고 칭하겠습니다. 사물함이 75개가 찼습니다. 좌석은 절반 정도 찼습니다. 대충 월 1800 정도는 찍을 겁니다. 한쪽은 사물함이 19개가 차 있고, 한쪽은 75개가 차 있습니다. 한쪽은 유인 스터디 카페고, 한쪽은 무인 스터디 카페입니다. 이 두 개의 스터디 카페 차이가 뭘까요? 이런 걸 스터디 카페 임장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제발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카페에는 절대 양질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도셔야 알 수 있습니다. 위 A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인터넷에 스터디 카페는 지옥이다,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글을 쓰면 추천수 100개는 받을 겁니다. 댓글에는 동조하는 댓글이 대다수일 겁니다. 역시 스터디 카페는 레드오션이네요. 아우, 안 되셨어요. 안타깝네요. 속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B 스터디 카페 사장님이 인터넷에 스터디 카페 참 잘 됩니다, 저는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은 남습니다, 이런 글을 쓴다면 물론 쓰지도 않을 겁니다. 운영하느라 바쁘고 신경 쓸 게 많아서 저런 카페 들어갈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그런 글을 쓴다면 댓글이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시기, 질투, 정보 빼가려는 댓글, 그런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런 카페에는 A 같은 스터디 카페 사장님들만 글을 쓰게 되고, 그게 그 카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차라리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무분별하게 창업하는 게 아니라 허들을 만들어서 정말 공부한 분들만 창업하는 게 전체 시장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이렇게 스터디 카페에 대한 분위기가 안 좋을수록 기존에 든든하게 유지하던 1등 매장들은 여전히 안전하게 1등을 유지하니 저희가 스터디 카페 관리하기에도 이게 더 편하고 좋습니다. 다만 진실은 아셔야 합니다.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잘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공부 못한다고 우리 반의 1등도 공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업자한테 스터디 카페 창업을 맡겨도 좋으니 부디 상권은 꼭 공부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권 조사할 때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발로 뜁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스터디 카페 다니고 입장하고 파악하고, 물론 제가 자식이 생기고 저희 아들과 함께 열심히 식사를 하다 보니 살이 좀 쪄서 다이어트의 목적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제가 다니는 이유는 이걸 토대로 저는 계속해서 상권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전국에 수백 개, 수천 개 스터디 카페를 가보고 느낀 점은 정말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만든 스터디 카페가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항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승장구하는 스터디 카페가 어떤 지역에서는 죽도 못 쓰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런 곳을 엄청나게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권조사에 엄청난 시간을 할애합니다. 공사도 중요하지만 상권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상권 분석을 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게 누구일까요? 그 상권 분석을 토대로 그 지역에 차리는 점주님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로 이득 보는 건 바로 접니다. 제가 한 상권을 찾기 위해서 해당 지역의 수십 개 스터디 카페를 모두 방문하는데, 거기서 스터디 카페 상권에 대한 안목도 배우게 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스터디 카페가 잘 되는지에 대한 팁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권 조사를 하다가 정말 흥분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제냐면 어떤 브랜드의 대부분의 지점에서 매출이 안 나오고 사람 없는 게 당연한 느낌이 들 정도의 브랜드 스터디 카페인데, 특정 지역에서는 그 브랜드가 그 지역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올린 예시가 그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엄청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사장님은 인테리어의 악조건 속에서 해내신 것이기 때문에 늘 보통은 하는 스터디 카페와는 다릅니다. 이런 걸 스터디 카페를 창업하는 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를 태어나서 처음 받을 예정인데 임장 한 번 안 가보고 경매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살 건데 회사 이름도 모르고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돈 100만 원도 정말 큰 돈인데 스터디 카페 창업은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무조건 공부하셔야 합니다. 정말 아무데나 차리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오픈한 저희 디딤 매장들은 모두 그렇게 차렸습니다. 어떻게 차렸고 어떻게 되었나, 이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